자, 노인의 수면 교육은 100% 얘도 중요해요. 그럼 이때 잠자기 전에 여러분 요즘 열대야 하잖아. 열대하면 자기 전에 막 운동 열심히 하면 오히려 수면이 못 취해. 그래서 잠자기 전에 운동하는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잠을 늦게 자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나 아침에 수면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아침 못 일어나. 해롱해롱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돼. 일정하게 아침 시간에 기상하라. 그래서 여러분 잠이 너무 이게 못 일어나는 거 알람 저한테 말해. 내가 그 링크 알아봤어. 그 앱을 깔면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 그거 아니면 진짜 강조 쉴 때는 거기에서 숙제를 줘. 미션을 줘. 일어나서 갑자기 몇 번을 걸어라. 그래야지 꺼져. 그리고 갑자기 화장실에 가라. 화장실 가서 또 뭐 하라. 또 뭐 하고 뭐 숙제처럼 줘요. 그걸 하고 와야지만 꺼질 수가 있어. 그러지 않으면 못 꺼요. 그래서 그런 숙제를 주는데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여러분이 잠을 그 다음날 문제가 안 생긴다. 오히려 또 그래서 낮잠을 여간하면 자지 마라. 그리고 또 조심하실 게 잠이 올 때만 심시에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양병원 같은데 그때 한 번은 시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이제 계시는데 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몇 시쯤에 갔냐면 저녁 시간 여러분 7시 수업 들여다 보내놓고 이제 7시 끝날 때쯤 제가 갔거든요. 갔더니 7시 반 정도였던 것 같아. 그럼 7시 반이면 아무리 노인분들이 잘 빨리 자도 그 시간은 좀 빠르지 않았거나 당연히 안 잘 거라고 생각해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 이제 간병해주는 분이 잘 준비를 시키고 있더라. 병실에. 근데 이제 그래도 보호자가 갔으니까 아무 말씀 안 하는데 그래서 그냥 저희 어머니 한 20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빨리 뭐 정리하는 분위기니까. 그래서 어머니 쉬세요 하고는 왔어요. 근데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기도 전에 엘리베이터 요 문 앞이라면 내려가기도 전에 불 꺼더라고. 8시가 안 됐는데 벌써 불 꺼더라. 그럼 자기네들 좀 편하려고 하는 거 뿐이에요. 그 시간에. 그럼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잠이 안 오는데 계속 잘 주무세요. 침대에 누우세요. 이러면 오히려 더 잠이 안 와. 그래서 여러분들도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누워있으면 더 잠 안 오잖아요. 그 말이고요. 그리고 또 자기 전에 조심하세요. 노인은 아까 수면의 특징에서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점점 그렇게 돼요. 자기 전에 애기처럼 소변을 먼저 한번 그래도 보고 와. 크게 말했지 않아도. 왜냐하면 한 번 깨서 화장실 잠깐 간 사이에 정말 몇 분도 아닌데 그 사이에 잠이 깨면 잠들기가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미리 소변을 가서 중간에 깨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 소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시끄러운 거 안 되겠고, 마사지, 등 마사지라는 거 주면 좋겠고, 그리고 간접 조명이 좋겠다 하는 거죠. 너무 닦으면 안 돼도 어두워서 다치니까. 그 다음에 조심. 이분이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온다면 요기를 하게 해줘야 잠이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주무세요 안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온다면 간단한 먹거리를 제공하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노인은 질문합니다. 피부가 중성이에요? 건성이에요? 지성이에요? 건성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버이날이나 뭐 생신날 뭐 화장품을 사다 드린다면 영양크림을 어떤 걸 사다 드려야 돼? 우리는 뭐 수분이를 아니 노인은 무조건 기름기.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요즘에는 나오나 모르겠다. 참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 기름기 듬뿍듬뿍 있는 거.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성이 되기 때문에 목욕도 매일 하면 안 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한다는 거 중요하죠. 샤워는 그 대신에 해. 그것까지 안 한다면 여러분 노인의 냄새나서 안 돼. 주 1회 목욕을 한다. 비누는 중성 비누를 쓴다. 그리고 여러분 건성일 때는 아토피 생각해봐요. 건조할 때는 차가운 물, 뜨거운 물, 특히 뜨거운 물 좋아 안 좋아? 더 가려워. 그래서 어떤 물이 좋다? 미지근한 물이 좋다. 그럼 이때 미지근한 물을 미온수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떠올려볼까? 미지근한 물 하면 어떤 경우에 미지근한 물을 쓰는 게 기본관리 좋았어요? 맞아요. 열내릴 때. 또 하나 열내릴 때. 또 하나 가려움증, 소염증 있을 때. 그래서 열내릴 때 가려움증 하면은 미온수 목욕이라는 걸 떠올려야 돼요. 가려울 때도 써요. 그리고 목욕물을 온도를 확인하라. 그럼 이 온도를 확인하는데 온도계가 없다면 뭘로 확인해요? 달곰치. 그래서 목욕물의 온도는 달곰치. 아기가 먹는 우유의 온도는 손목 안쪽. 우유는 애기 혀에 닿아야 되는데 혀가 예민하니까 손목 안쪽. 그 다음에 음식물의 온도는 손등 3종 세트.
목욕물의 온도는 팔꿈치, 우유의 온도는 손목 안쪽, 음식물의 온도는 손등에 떨어뜨려 본다. 그 다음에 보습제를 써라. 그리고 기본관은 어디라도 똑같아요. 발톱은 일자로, 손톱은 둥글게. 당뇨 환자도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하는 거 똑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자, 노인의 우울증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노인 강요에서 노인의 정신질환의 우울증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제가 줄을 꺼놨어요. 노인에게 가장 흔히 있는 기능적 정신질환이 뭐냐? 질환이에요. 병이라고요. 뭐다?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럼 우울증은 병이니까 2번에 OX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면 병은 아니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 아닙니다. 그럼 이때 우울증은 어쨌든 여자 남자 중에서 요즘은 여자분들도 자립을 해서 자기 스스로가 생활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남자들이 돈을 더 버는 능력이 더 있으니까 여자분들이 어떻다? 우울증이 더 생겨요. 돈이 없으면 이런 우울증 생겨. 2층 할머니들은 우울증 안 생겨. 어쨌든 나와서 돈을 쓸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도 만나는 거. 근데 돈 없으면 여러분 그런데도 못 오잖아요. 어울리지도 못하잖아요. 친구도 못 만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성이나 저소득자나 그리고 또 뭔가 배우자랑 사이가 안 좋아도요. 뭐가 뜯더라도 상대방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많이 생긴다. 그 말이 되겠고 증상은 여러분 외우지 않아도 그냥 노인뿐 아니라 일반적인 우울증 증상하고 똑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은 진짜 우리나라의 노인뿐 아니라 젊은 친구분들 밑에서 그냥 중장부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때 수면장애가 있겠는데 이 수면장애는 잠을 덜 잔다는 거예요? 많이 잔다는 거예요? 불면증이라는 소리예요? 아니면 많이 잔다는 거예요? 둘 다예요. 둘 다예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있으면 잠을 못 자요. 수면 장애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잠에 취해 있어요. 늘 잠에 취해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것도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의욕도 없이 그냥 잠에 취해서 자는 거야. 잠이 와서 자는 게 보다 잠에 취해서 그냥 푹 꺼지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있는 것도 아마 병원에 가시면 우울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면 장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었을 때 어느 애들은 웃음이 많잖아요. 애들은 조금만 해도 웃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넘어갔던 적이 있어. 그럼 애들이 넘어가면 오버하잖아. 오버하니까 막 책상을 막 치고 어떤 애는 갑자기 막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뭐 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했는데 한 친구는 앞에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한 친구는 봐봐요. 책상에 앉아 애들이 막 치고 책상 치고 시끄러운데 왜 웃지? 쟤네들이 왜 웃지? 이런 표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흥미와 즐거움이나 이런 것도 상실하고 눈물도 나나요. 그래서 그냥 햇빛만 봐도 눈물이 난다고 했어요. 화창한 날만 돼도 눈물이 나고 비가 오는 날만 돼도 눈물이 난다고 했어요. 그런 게 전부 다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그런 거 보시고 우울증은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생기면 치료가 그래서 안 나아요. 그래서 아예 초장부터 안 생기는 게 가장 좋은 치료예요. 그래서 요 문구는 잘 나와요.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질환이기 때문에 알샤알샤 파이팅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6번에 정신력으로 극복 안 돼요.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9번에 보시면 노인의 기억장애, 우울증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네. 별개로 생각할게요. 노인의 기억장애요. 그럼 우리가 기억장애에서 전진성 기억장애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 이유가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근의 것을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들면 우울증이 나타나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반면 10번은 한번 보세요. 장기 기억은 증가해요. 그럼 장기 기억이 뭘까요? 수십 년 전에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거, 나한테 뭐 돈 받고 갔는데 안 갚았던 거 이런 거는 기억을 잘해요. 그래서 꼭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에 했던 말도 하고 또 하고 하는 게 그 때문이에요. 반면 최근의 거는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최근의 걸 기억 못하니까 오늘 노인 간호를 했는데 어때? 조금 있다가
수업 때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단기 기억이에요. 그래서 장기 기억은 오래 가고 최근의 것은 기억이 감소된다. 그 말을 봐주십니다. 이제 노인 학대예요. 노인 학대요. 자, 여러분, 노인 학대에서 제일 많이 노인들이 학대를 받는 학대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우리 알고 있어요? 자식이래요. 자식이래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들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요즘에는 딸도 마찬가지. 그래서 부평의 어느 그 딸이 40대인가 50대인가 70 넘은 노인 엄마를 두드려 패서 막 때리고 막 패가지고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학대예요. 그럼 노인 학대는 누군가가 여러분이 지나가다 봤지? 이거 주민한테 봤지? 봤어? 그러면 신고가 의무예요. 권장이 아니라 의무예요. 근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원칙은 어떠냐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원칙은. 이때 신고를 여러분이 만약에 노인 학대를 주변에 이웃 주민이 하는 걸 봤어? 누구한테 신고할 거야? 우리는 흔히 어디 갈까요? 경찰서에 하겠죠. 그래서 이건 수사기관한테 경찰서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서 말고도 하는 곳이 있어요. 하나가 더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이런 데서도 받아요.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노인의 학대의 종류는 아동 학대도 중요하잖아요. 간단하게. 근데 어려운 건 없어. 어떤 사례를 말하면서 이게 무슨 학대냐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그럼 여러분 애들을 막 때리면 뭐야? 신체 학대.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체 학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노인 학대에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언어 정서적 학대는 아동 학대도 있어. 그럼 언어 정서적 학대는 어떤 거냐면 가족들이 전부 다 소파에서 거실에서 전부 다 아들하고 며느리 딸하고 전부 다 TV 보고 있어요. 아들 다 TV 보고 있어요. TV 보는데 김부장 보고 있어. 근데 실제 딱 보고 있어.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셔. 시어머니 방에서 자식들이 호호학 막 얘기 나누면서 TV 보고 있으니까 뭘 그렇게 재밌냐 이러면서 앉았어. 소파에. 그럼 앉자마자 자식들이 손주들이 어떻게 한다? 다 일어나면서 체인지 되듯이 앉자마자 일어나면서 각자 방으로 가버려. 그럼 지금 남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노인 혼자만 자기가 나오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 이건 무슨 학대예요? 정서적 학대예요.